조선의 실리콘밸리라? 15세기 조선에 이런 별명이 붙는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과학혁명의 시대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만약 15세기 조선에 실리콘밸리가 있었다면 어때요? 좀 엉뚱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는 한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린 정말 놀라운 혁신의 시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위대한 해결책들이 얼마나 천재적이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걸 알아야 해요. 당시 15세기 조선이 대체 어떤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었는지 그 스케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날씨는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였죠. 왕국의 안정, 경제, 그리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그야말로 하늘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갑자기 닥친 가뭄과 홍수는 바로 굶주림으로 이어졌고 실제 수확량이랑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또 달력이 엉망이니 농사 계획도 다 틀어지는 거죠. 이건 정말 대다수 백성에게는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매일의 사투였던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도전에 맞서려면 그냥 평범한 왕으로는 부족했겠죠. 통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비전을 가진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이 내세운 실용적 리더십이라는 철학입니다. 이게 뭐냐면 권력의 목적이 어떤 거창한 이념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실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백성의 삶을 돕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세종의 방식이 얼마나 달랐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진시황 같은 법과 모델은 어땠나요? 엄격한 법과 통제로 국가 권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걸 쏟아부었죠. 하지만 세종은 정반대였습니다. 과학과 교육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 자체를 직접 개선하는 것, 이걸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삼은 겁니다. 방향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자, 그럼 이 멋진 철학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조선의 그 거대한 문제들을 과학이라는 무기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얼마나 내릴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 농업국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막막하죠. 이게 바로 세종이 마주한 첫 번째 거대한 과제였습니다. 세종의 답은 바로 치국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강우량 측정 기구였어요. 이 치국기를 전국에 설치하면서 조선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적인 날씨 데이터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이 데이터는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었죠. 체계적인 농업 계획을 세우는 근거가 됐고 더 나아가서 실제 비가 온 만큼만 세금을 매기는 훨씬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세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자연현상, 즉 운명을 관리 가능한 데이터로 바꿔버렸다는 것. 정말 운명을 과학으로 바꾼 셈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만 켜면 시간을 알 수 있지만 공공시계가 아예 없던 시절을 상상해보세요. 상인이나 장인, 농부들은 대체 어떻게 하루를 계획하고 약속을 잡았을까요? 당시 시간은요, 소수의 지배층만 아는 고급 정보, 일종의 사치품이었습니다. 세종의 해결책은 바로 앙부일구, 즉 공공해시계였습니다. 이 발명의 진짜 천재성은 그 단순함과 배려에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길목에 딱 설치해서 심지어 글을 모르는 백성조차도 그림만 보면 시간을 알 수 있게 디자인했거든요. 말 그대로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든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거야말로 세종의 통치 철학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 안에 지식은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하고 그걸 통해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 위대한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나라에서 쓰는 공식 달력이 실제 계절과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치고 수확 시기를 놓치고 나라 전체의 식량 공급이 위험에 처하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종의 과학자들은 혼천의라는 아주 정교한 천체 관측 기구를 개발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수도 한양에서 직접 별들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관측하고 마침내
기존 달력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해 이 혼천의 덕분에 조선은 드디어 자신들의 땅, 바로 이 한반도의 위치에 딱 맞는 아주 정확한 우리만의 달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날짜를 맞추는 걸 넘어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나라 전체를 거대한 우주의 질서에 딱 맞게 조율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혁명이 남긴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단순히 신기한 발명품 몇 개를 만들었다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당연히 일반 백성들의 삶의 질은 높아졌고요. 농업 생산성이 올라가니 경제도 안정됐죠.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적 사고, 즉 증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국가 운영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는 전말이죠. 네, 이것이야말로 조선판 실리콘밸리의 진정한 본질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발명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낸 정신, 즉 기술은 철저히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그 실용적이고 백성 중심적인 혁신의 문화였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진정한 기술혁명을 정의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놀라워 발명품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발명으로 인해 송두리째 바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